대출로 집은 샀지만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이른바 하우스포에 대한 해법으로 채권자인 금융권의 손실 부담 후 주택지분 할인 매각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하우스포 지분을 매각하기에 앞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따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분기와 작년 동기보다 크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 등 100여 개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총 28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와 전 분기 대비 각각 22%, 11%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비수기를 맞는 IT를 제외하면 업종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소재와 필수 소비재 종목들은 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11월에 전달보다 15.8%가량 늘어난 48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412억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월가 주요 기관들은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은행주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한 웰스파고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0억 9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91센트로 전년 동기와 시장 전망치 89센트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환율과 수급 부담 때문에 양시장 모두 정체돼 있네요. 코스피는 2,000선 부근, 코스닥은 7일째 강세를 이어가는 듯 싶지만 강세를 유지하기가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코스닥 쪽에 오늘 걸린 모습이거든요. 때문인지 업종별 흐름이 더 눈여겨 보여지는데요. 자동차 3인방이 다시 한번 신저가를 찍은 가운데 화학주는 오늘 아침부터 부진했었습니다. 신고가가 나는 쪽은 여전히 음식료 쪽 혹은 일부 제약주이거나 오늘 SK텔레콤도 많이 오르는데요. 한국전력도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흐름 볼까요? 네, 코스피는 현재 1999.51포인트 정도네요. 기관이 그나마 장중 순매수 전환해 주었고 프로그램 쪽도 비책 쪽의 매수 우위가 얼마 전부터 기록이 되면서 코스피가 빨간불로 돌아선 것인데요. 개장 초보다는 분위기가 괜찮지만 또 2천에서 쉽게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겨 가보죠. 자, 514.98, 금요일 종가 대비 0.4포인트가량만 아래쪽이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개장 초반 오히려 더 강세를 보여줬었던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파란불로 마감한다 한들 아무도 뭘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코스닥을 사고 있군요. 원달러 환율의 현재 흐름은요. 1,056원가량입니다.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30전가량 되돌려주고 있는데 네, 1년 한 석 달 만에 1,050원대 들어와서 쉽게 또 1,060원대 갈 흐름은 아닌 듯 싶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에서 꽤 예상보다 물가가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 가까이나 급락하면서 끝이 났던 모양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2% 이상 오르면서 금요일 낙폭을 고스란히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장은 오늘 성년의 날 관련해서 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리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삼성증권 임수균 애널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4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와 코스피가 속도 조절을 계속할지 여부 체크해보죠. 이슈인 시간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4분기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폭돼 있는데 주목할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시작됐다죠? 매물 폭탄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추락하기만 하는 엔화가치,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점검할게요. 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의 이번 주 예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 이익 증가율이 높은 종목이라면 무조건 안심해도 좋을까요? 기관들이 중국의 춘절 관련된 종목을 이미 선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기관을 따라해도 좋을지, 인프라웨어로 현재 수익이 20%가량 났는데 목표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더 사도 될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수익 낼 만한 종목 추천 들어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님은 컴투스 주목하고 계신데요.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데다 수급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양시장 모두 조용하다고 보여지는데 지수상으로는요. 여도로 먼저 나가볼까요?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어닝 시즌도 우리만큼이나 이제 본격 시작이 됐다라는 느낌입니다. 알코아에 이어서 웰스파고 금융주 중에선 첫 타자였는데 성적이 꽤 좋았는데 이번 주에도 남은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웰스파고 하나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 남아있는 실적 시즌 전반을 좀 보고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경계 심리가 좀 나타난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이제 주요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지금 연이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월 16일에 골드만삭스 예정이 되어 있고요. 1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 4분기 이후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한 것 자체가 이제 유로존 위기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가 실제로 이제 금융주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는데 체크 포인트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1분기 실적은 조금 더 4분기보단 좋아지지 않을까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이제 2012년 4분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우려들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나오는 이익 추정치를 보더라도 IT와 제약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최근에 반영되긴 했습니다만 4분기까지는 여전히 소재 산업재 쪽의 이제 그 실적도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1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상당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강한 모멘텀을 주기는 힘들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향후 제기되는 이런 그 실적 전망치들이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 여전히 IT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 지표 일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이제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개선을 확인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장 마감 전략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역시 신고가가 나는 쪽은 환율에 조금 수혜를 보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쪽보다는 아직은 경기 방어주 쪽이지 않나. 오늘 제약 그리고 통신 무엇보다 음식료 아주 돋보이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수급이랑 프로그램 매도 압력 같은 수급 부분이랑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부담이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속도 조절 국면은 좀 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렇게 낮아지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이제 공격적으로 줄이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실적 모멘텀이 뛰어난 IT 업종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그 리밸런싱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화 강세 수혜 업종들 같은 경우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내수 업종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 시기에 좀 더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IT 쪽 실적 모멘텀이 연간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원화 강세 수혜가 되는 쪽이거나 IT라면은 어떤 종목의 크기, 시가총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속도 조절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마감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 시간이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미국 쪽 지표 그리고 중국 쪽 지표도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다고 하지만 2천에서 시장이 못 가는 이유, 뭐 환율 생각도 좀 나고요. 수급적인 부담도 있을 테고 우리 신 대표님이 보시는 현 시장 이슈는 어떤 것들입니까? 뭐 이렇게 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일인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엔화, 원화 강세 부분, 엔화 약세 부분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말씀하셨던 대로 뱅가드를 비롯한 전반적인 이제 그 벤치마크 인덱스의 그 변화 부분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물량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그 시총 대형주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금 현재 뭐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다소의 좀 눈치 보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자, 무엇보다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수급도 환율도 걱정인 상황에서 이번 주 정말 중국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4분기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예상치가 7.8%가량이라고요. 네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분기 7.4% 나왔죠. 근데 이번 분기, 이번 그 4분기에 만약에 이제 그 7.8% 시장 컨센서스가 지난주 후반 7.6%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주말이 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7.8% 성장으로 그 성장치 수치 자체가 조금은 좀 상향 조정됐다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시진핑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 계절적인 요인도 지금 앞두고 있죠. 그 뭐 춘절 그 수요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전인대를 앞두고서 전반적인 중국 정책의 실질적인 가시화 국면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거뜬히 예상치를 충족시키는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나온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당연히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외국인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중국 관련 그 소재주들 뭐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상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일시적인 좀 조정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좀 눈치 보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뭐 조선주랄지 그리고 뭐 화학주랄지 지금 뭐 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좀 눈여겨 보시다가 기회가 온다 싶으면 바로 좀 잡는 그런 상황을 좀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긴 추세선에서 보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순환매 국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좀 그 서로 간에 그 등락이 지금 거듭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을 좀 잘 타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이제 그 시장 내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제 그 뭐 유틸리티주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 과연 쫓아갈까 말까 이제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제 좀 올 만큼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통상적으로 뭐 내수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이벤트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연초 그리고 정권이 이제 그 바뀌는 지금 현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정권의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인수위가 출범이 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수위가 출범이 돼서 지금 전체적인 그 정책적인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우리 뭐 당국자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각 어떤 그 뭐 음식료랄지 이런 부분들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전례 없이 계속해서 제품 가격의 인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과연 얼마나 길게 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정권이 안정된다 보면은 결국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그리고 서민의 삶을 조금 더 그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선 지금 조금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내수 관련주들은 좀 얘기하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지금 오르는 내수, 유틸리티 모두 다 좀 정부 공백기 동안 반짝 강세 정도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 시장 키포인트로 아까 잠깐 짚어주셨던 수급 뱅가드 이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 주부터 물량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얼마나 걱정해야 되는지 그럼 정말 대형주는 이번 주 좀 어려움을 겪을까요? 네, 지금 뭐 그 단순하게 뭐 그 뱅가드 펀드, 뱅가드 이제 그 벤치마크 펀드가 결국 뭐 하루아침에 다 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수리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전체로 한 9조 원 정도라고 시장 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일할 하루 물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물량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한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쩌면 전체적인 그 거래 규모에서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래도 수급상의 부담은 분명히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염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누르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기대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펀드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식형 펀드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주말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큰 손들 뭉칫돈들이 지금 현재 주식형 펀드로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올 신년 초부터 해서 1주, 2주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에 좀 주목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 내에서 전반적인 외국인 관련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 관련된 수급 부담을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 뭐 글로벌 뭉칫돈 들어오는 게 5년 내 최대라고 하니까 상쇄시킬 만한 돈이 다른 곳에서 또 들어와 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사실 오래전서부터 걱정해 주셨던 환율 얘기를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무엇보다 원엔 환율이 원 백엔 환율이죠. 정확히 1,100원대 들어왔습니다. 참 이거 어디까지 다 갈지 정말 이 원화의 강세 그리고 엔화의 약세의 속도가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이요. 실질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에 어떤 그 금리 인하 부분을 상당 부분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에 이제 그 머물러서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급속한 이제 그 절상 부분이 그 금요일 날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급속한 상승 가능성 좀 염두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일본에서도 지난 주말에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 부분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엔화 가치의 하락 부분, 원화 가치의 상승 부분, 우리 기업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 그 상공회의소에서 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출 기업들의 평균 그 마지노선 원달러 마지노선 1,086원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1,060원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 부분은 거의 이미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가전업체의 그 환율 마지노선은 1,106원, 석유화학이 1,100원 정도, 그리고 IT가 1,100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060원 다 위에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좀 너무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그 채산성을 바라보면 안 되겠다. 더 안 좋은 부분은요, 제일 마지막 하단에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눌림이 더 심한 상황이다라는 것, 이 부분 계속 좀 우리 환율의 움직임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율이 본인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투자한 기업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히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상황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2천 그리고 뱅가드 약간 우려에 대형주도 좀 주춤할 수 있고 수출 관련된 중소기업이라면 환율에 또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뭘 매매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아까 서두에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를 트레이딩용으로 살 만한 타이밍을 이번 주 한번 잡아보자 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바로 그대로 제가 방금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이 지난주 후반부터요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좀 이전하고 있다라는 거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캐치를 해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에는 저는 의문이 아직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이런 모멘텀 부분 단기 위주로 일단은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접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의 GDP 4분기 GDP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를 전후해서 분명히 시장 내 중국 관련주들 소재주들의 움직임 조금은 좀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일단 그 중국 관련된 뭐 도시화 관련주들 좀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 뭐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꼭 좀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신세계라든지 CJ 홈쇼핑 많이 나가고 있죠. 베이직 하우스들 뭐 이런 것들 쭉 좀 관심 영역에 꼭 담아 놓으시고요. 절대 뭐 추세적인 매매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트레이딩 관점에 어떤 그 짧게 사고 파는 그런 관점 매매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사실 금통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잇따라시면서 뭐 건설주의 단기 반등 이런 기대감도 있으셨는데 일단 동결이 됐으니까요. 네, 지난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사실 트로이카 관련주들 지난주에 사실은 한 10% 정도 새롭게 좀 포트에 담는 그런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 동결 나타나면서 오늘 당연히 이제 그 뭐 포트에서 트로이카주 일단 좀 제외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은행, 건설, 증권주 포트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신에요, 좀 원화 강세와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 그리고 계절적 수혜가 예상되는 여행주에 대한 관심을 좀 추가로 좀 넣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여행주 10% 내외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비중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타 이제 내수주 서서히 계속 지금 저의 추천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천천히 내수주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담으시기보다는 이제 언제 줄여갈까, 언제 내 비중을 내수주 관련된 비중을 줄여갈까에 대한 고민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IT 업종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에 항상 장비주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시장 내 어떤 그 코스닥 시장 내 어떤 그 장비주들 움직임 활발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들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큰 그림 속에서의 자산 관련주들은 어쨌든 계속 좀 포트폴리오 내에 담아 놓으시고 움직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행주가 트로이카주 자리에 새롭게 들어가는데 무엇보다 소재 산업재는 언제 살지 살 타이밍을 그리고 내수주, 원화 강세 수혜주들은 언제 팔지 팔 타이밍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번 한 주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은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된 한 주인데요. 시장은 정말 지수만 보면 조용합니다. 이번 주 전문가는 어떤 예감이 드는지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의 예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뉴욕 증시도 보면 아주 꼬박꼬박 뭐 조금씩이지만 잘 올라왔고 그중에 네. S&P 500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양쪽 다 어닝 시즌 지금 시작이 됐죠. 네. 어떤 일정들이 주요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주요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쪽에서 15일에서 17일 약 3일에 걸쳐서 각종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서 국내 증시에 어떤 훈풍을 불어 넣어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역시도 이번 주 18일 GDP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계속적인 훈풍을 넣어주면서 또 역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재료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이번 그 GDP 발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서 이번 주 전략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그럼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날짜 순으로 본다면 미국의 주택 지표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주택 쪽은 최근에 네. 그렇게 실망을 준 지표 쪽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뚜렷한 계속 회복 국면을 보여줬던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번에도 주택 지표가 역시 글로벌 증시에 좀 어느 정도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된 15일에서 약간 3일에 걸친 그 일정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2월 소비 판매와 생산자 물가가 15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소비자 물가와 산업 생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지표는 17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닝 시즌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그 어닝 시즌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표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번 재정절벽 협상 이후에 미국의 가계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심리가 개선돼 주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면서 미국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과연 이제 기업의 실적과 아울러서 얼마만큼의 미국 증시에 좀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을지 여부를 이번 한 주에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택 지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택 지표는 지금 판매는 물론이고 지금 건설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연속 지금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잔여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론 연체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지금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 금리가 굉장히 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선순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미국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해주면서 계속적인 그 미국 경제가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7일 날 미국의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기대하는 것은 앞서 우리 신승현 대표님과도 제가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중국 쪽의 4분기 GDP 발표치인데요. 18일 날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7.8%가 이제 점점점 그렇죠. 사실 더 높아져서 이제 기대하는 수치라고 네. 들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생각해 보면 수출도 예상외로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 역시도 훈풍이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무역 수지 역시도 생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316억 달러를 넘는 그런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이 10일이었죠.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어줬는데, 일단 이제 중국의 그 4분기 실질 국내 총생 발표에, 그 4분기 실질적인 국내 총생산 발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분명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마땅한 모멘텀을 지금 찾지 못하고 2000선 부근에서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그 무역 수지처럼 4분기 GDP 전망치인 7.8%는 무난히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7.8%를 예상을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주처럼 좀 깜짝 놀랄 만한 숫자를 내놓을 가능성이 역시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3분기 경기 바닥론에 대한 그런 이론에 대한 좀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 지표 개선으로 인한 국내 그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 주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로 잠깐 좀 살펴보시자면 중국과 호재가 다시 한번 작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203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 좀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한다면은 소재 산업재 쪽이 조금 투자가 유효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좀 단기적으로는 춘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 주목받을 가능성 높아 보이는 만큼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이제 전략 시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국내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된 데 따른 전략 궁금한데요.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고 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이미 그 높은 업종이나 종목들은 이미 그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익 증가율은 조금 부진하지만은 주가가 선행해서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이 오히려 투자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닝 시즌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좋지 못한 이유를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시면은 그 이익 수준이 좀 높게 잡힘으로 인해서 그 시장 기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것이지, 그 4분기 영업이익의 전체적인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한다면 40% 이미 40% 증가하는 정도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전분기 대비한다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닝 시즌 동안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선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가 선행해서 올라오고 있는 업종, 예를 들자면은 소재 산업재에 속한 화학이나 철강, 건설 업종들을 그 가운데서도 좀 탑픽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 종목들을 좀 주의해서 보신다면 좀
그 견조한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나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 상승폭이 조금 더 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인 안정적인 흐름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는 좀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리스키하기도 한데 소재 산업재 실적도 한번 잘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합해서 오늘 마감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서서도 뭐 소재 산업재 얘기도 하셨고 네. 중국 소비재도 얘기를 하셨고 뭐 사실상 지금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앞서 그렇습니다. 이제 신 대표님의 조언도 있었었는데 소재 산업재를 중장기가 아니라 앞선 또 대표님께서는 트레이딩용으로만 잠깐 그 성장률 지표 전후에서 활용해서 매매만 하자고 하셨거든요. 근데 또 중장기로 보자고 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될지. 제가 중장기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그 소재 산업재를 트레이딩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예,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증가율이 조금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업종이 아닌가. 그 가운데 좀 대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서히 시장에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서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당장 담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기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좀 냄새를 맡았다 해야 될까요? 좀 빨리 그 부분에 좀 미리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초부터 기관들은 계속 꾸준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매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 미뤄졌던 투자 계획들, 뭐 도시화라든지 그런 그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또 춘절을 약 4주 정도 앞두고 있다는 걸 해서 관련주를 선침해하고 있는데 올 들어서 전차 위주의 매도세를 기관들은 꾸준히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은 소재와 산업재 그리고 종목별로 보시자면 대한항공이라든지 파라다이스, 하나투 같은 춘절 효과를 앞둔 이런 그 관련주들을 지금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동향 조금 짧게 보신다면 시장을 짧게 보신다면 이런 동향을 조금 지금 따라가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체크하셔야 될 게 좀 환율이 좀 요즘 말이 많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이제 또 이제 수출조 안 좋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간단한 좀 제 나름의 정리를 좀 해봐 드리자면은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을 여행하려는 한국인 관광객 국내 여행 업계들은 이제 일본으로 아웃바운드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진 않습니다. 잘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행주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화학이나 기계 쪽은 경기 민감 그 일본주로부터 핵심 부품을 좀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로 주가 상승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마지막으로 IT를 좀 여전히 말씀드릴 수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좀 피해를 봤다면 이번에는 독점적 지위를 좀 어느 정도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견조하게 여전히 흘러갈 것으로 전망해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 변화에 따른 맞춤형 또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추천주가 있을까 궁금한데 지난주에 사실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만났어서 옵션 만기 지나면은 뭐 삼성물산을 꼭 편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또 주셨었는데 삼성물산 외에 더 있나요? 삼성물산하고 또 RF텍이라는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물산 투자 포인트 지난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가격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네, 삼성물산 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호한 그 수주 성장세가 꾸준히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이 매출로 이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의외로 좀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그 2013년에는 세계 12개국에 지금 수주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주가 또 이제 굵직굵직한 수주들이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건설이나 플랜트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좀 견조하게 나와준다면은 실적에 의한 이제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이제 좀 차별적 움직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동시만기 때 어느 정도 좀 주가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저가 매수하기 좋은 좀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1선 어느 정도 약간은 조금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흐름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오늘 좀 반등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고 지금 추세선을 그어놓고 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크게 이제 추세가 무너진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담으신다면은 61,500원 정도에서 담으신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66,5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흐름상 상단 부분을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혹시나 이 부분이 6만 원 선을 깨뜨리고 내려온다, 61선을 깨뜨리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때는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혹시 종가 정도에 들어가도 됩니까? 네, 오늘 종가도 좀 아까보다 제가 추천드렸을 시간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62,000원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 66,500원 보고 들어가되 6만 원 깨지면 손절하겠다라는 가격 설명 들어보았고요. 지금 예상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다라시면서 RF텍 아까 준비하셨다고. 예. 네, RF텍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휴대폰 충전기하고 휴대폰 액세서리 DMB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국내 삼성전자향 최대 공급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 국내 세계 시장에서 1위 업체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RF텍의 매출액도 삼성전자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적으로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무엇보다 지금 실적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무선 충전기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올해는 4천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은 8천만 대, 2015년은 1억 5천만 대 정도로 매년 2배 이상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RF텍은 이를 대비한 이제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커버의 양산 설비를 이미 확충을 했고 또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 주요 공급업체로서 제일 굴지의 1위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이 지금 올해 작년 한 해 실적이 3,014억으로 전년 대비한다면 1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실적을 감안했을 때 EPS가 1,728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주가 수익 비율로 계산을 지금 현재 주가를 계산했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셔도 7.5배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저평가 가치주로서 실적 가치주로서 판단하셔서 진입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조금 힘들었었다가 RF텍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수급 상황은 어떤지요? 지금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일단 그렇게 큰 특징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 법인에서 죄송합니다. 네. 기타 법인에서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연기금에서도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집중을 해주고 있다는 흐름도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의 꾸준한 매수세는 주가 상승 이후로도 작용을 하지만은 그 양이 많다 보면 어느 정도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조금씩 계속 사준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의 단계적인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하셔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좀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서 가격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최근 차트 흐름이 지금 신고가 패턴을 흘러오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11,500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 주봉 흐름으로 보셔도 추세가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가는 12,5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12,700원이지만은 13,000원 아래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목표가 16,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직전 저점이죠.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면은 그때 무조건 손절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손해 없도록 분명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 고점이 이 캔들의 몸통만 보면 한 14,000원인데 그 이상을 보고 RF텍 한번 사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광호 팀장님의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 현황을 어떤지 한번 AS를 종목별로 받아볼게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광훈 팀장님 기존 포트에는요, 디스텍 시스템과 인프라웨어가 조금은 다른 비율로 15%, 20%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자, 디스텍 시스템은 매수가 오기가 무섭게 또 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낙폭이 제법 있는데요. 그렇지만 인프라웨어는 거의 20% 육박하는 수익률입니다. 사실은 낮 12시 기준인데 이것도 오늘은 윗꼬리가 좀 달려서 목표가에 거의 일단 근접은 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명암이 갈리는데요. 어떤 종목 먼저 AS 네, 드릴까요? 디스텍 시스템 아무래도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꽤 하겠습니다. 기다렸는데. 네, 많이 기다렸는데 좀 최근 움직임이 좀 괜찮다고 또 다시 한번 좀 속을 썩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공동적인 의견을 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10,000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000원 언저리 부근에 두 종목 다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좀 낙폭을 조금 크게 키우다가 약간 지금 밑꼬리를 길게 닿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흐름이 지금 10,000원을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그때는 무조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시간이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해줄 부분에 대한 기대, IT 업종이라는 특색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여전히 이렇게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신다면은 지금 목표했던 가격까지는 조금 안 되더라도 11,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프라웨어가 좀 최근 좀 효자 종목으로 좀 다시 한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10,000원을 좀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손절가를 좀 제가 지난주 수정을 해드리고 다시 한번 수정을 못 해드렸는데 10,000원이 무너진다면 이 종목 역시도 다시 한번 익절하셔서 그 수익을 지금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지만은 내일이나 이틀 이번 주에 한 2, 3일 정도 더 이상 거래일 정도 더 이렇게 흐름을 지켜보신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지금 11,000원 거의 다 왔지만은 그래도 굳이 목표가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가 지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 밴드를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로 잡으셔가지고 그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요. 디스텍 시스템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약간 하향 조정되고요. 인프라웨어는 일단 손절가를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규 추천해 주셨던 삼성물산의 비중은 15%, RF텍의 비중은 10%로 한다고 제가 미리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광호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예감 맞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일주일 내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만한 종목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다이어리에 매일 한 분씩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각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남아 있게 되는데요. 1등에게는 매일 저희가 왕관을 씌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왕관을 쓰셨을까요? 자,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펼쳤습니다. 왕관은 이정복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군요. 8.7% 더 높은 SM이 있는데 박현상 대리님은 이미 이익 실현, 이익이 고정됐기 때문에요. 이걸로 왕관을 쓰신 바 있는데 계속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이정복 대표님께 왕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진우 팀장님의 삼진제약은 사실상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조금 있어서 아주 수급상 특수성을 보고 들어갔었는데 아직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JT는 급하게 갔었다가 오늘 드디어 최근 갭을 거의 다 메우려고 할 정도로 약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낙폭이 크게 잡히네요. 성우전자도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받았었어요.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 했었는데 오늘 일단 역시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 1등은 이정복 대표님이 추천해 주셨던 대현입니다. 플러스 4.4% 축하드립니다. 네, 대현이라는 종목 추천해서 왕관 쓰게 되신 우리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께 직접 현 시점에서 종목 AS 요청드릴까 합니다. 만나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듀엘이라는 여성 브랜드 패션 업체를 갖고 있는 대현. 그때 이제 설명하실 때도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금요일 날 3% 급등하고 오늘 추가로 또 3% 갈 뻔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네네. 근데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대현이 좀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지가 않았었는데 바닥 국면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금일 좀 거래가 늘어나주고 있다는 점, 매집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서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 우리가 자꾸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형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면서 올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유망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이제 의류 이쪽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한 300~400만 주 이상, 최소한 한 3주 전에, 2주 전에 나왔던 거래량 500만 주 이상을 한번 터질 때까지는 흔들림 없이 한번 보유하는 전략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거래가 조금씩은 늘고 있어서 요거 매집 구간인 듯 싶다라고 하시며 시세가 크게 폭발할 때까지는 강력 홀딩 AS를 해주셨습니다. 대현 AS 받아봤습니다. 왕관 쓰신 JB스탁 이정복 대표님과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매도 사인을 내셨던 우리 박현상 대리님 만나러 동양증권 부평지점으로 한번 장소를 이동해보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신이네요, 귀신. SM 5만 원에 딱 팔자 하셨는데 뭐 종가에 팔았다 해도 48,000원. 오늘은 밀리네요. 예, 일단 뭐 저희가 가장 알고 있는 주식 투자의 격언은 아시다시피 소문에서도 뉴스에 팔자라고 네네. 뭐 철저하게 지킨 것 같고요. 일단 종목을 추천했던 가장 큰 논리 자체는 봤을 때는 수급에 의해서 수급을 꾸준하게 엔터주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전 수급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투신에서 큰 매도가 있었고 큰 하락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5%, 10% 정도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으로 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뭐 소녀시대가 뭐 빌보드 1위를 하던 뭐 하던 우리는 뉴스를 짜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번 주에 매도를 잘 했으니까는 일단은 그냥 두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도 투신에서는 계속 좀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SM을 추천드렸던 논리대로 새로운 종목을 좀 추천드릴 텐데, 오늘의 종목은 아마 예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및 기타 게임 업종에 대한 컨센서스라든지 기타 의견 자체는 저번 주까지였죠. 정부 규제, 셧다운제가 강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 당선된 분도 일단은 게임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어쩌면 청소년 규제라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일단 게임 셧다운제, 즉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3시간 정도로 줄였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주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 규제가 어떻게 보면 법안으로 발의가 됐는데 아직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다. 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시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는 72,000원까지 갔었던 컴투스의 주가는 4만 원까지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나마 상승세를 접어들다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정부 규제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컴투스 및 다른 게임주에 대한 최근에 좀 시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게임 규제 자체가 컴투스 및 다른 게임주의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미치는 영향 좀 살펴보면은 아시다시피 뭐 레포트 살펴보시면 1% 정도도 미미하다. 그래서 주가는 한 15% 이상 좀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반등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논리까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굳이 추천을 드린 이유는 오늘 수급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침부터 좀 투신 및 기관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에서 오늘 19,000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3,000주, 투신에서 11,000주, 연기금에서 1,000주 정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시죠. 뭐 오전 10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5,000주도 안 되는 물량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이나마 양봉을 솟아서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셨을 때 어떨 때 주식을 사느냐. 나는 이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럴 때는 그 주식이 빠지다가 이유 없는 혹은 그 이유 자체가 영업이익에 회사의 매출에 미미한 영향을 가질 때 다시 한번 어게인 투신들이 들어올 때라면 기관에 들어올 때라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컴투스를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모바일 게임 업체의 대표격인 게임비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자체는 게임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매수 레포트가 나온 상태고 오늘 컴투스는 오늘 같은 경우 매수 레포트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포트의 신선도 면에서 좀 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종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로는 고점 부근인 52,000원 부근, 손절가로 말씀드리면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46,000원대로 같이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타이탄 손절가 잡고 무엇보다 약간 규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수급을 보니까 갈 것 같다. 이럴 때 좀 조용해 보일 때 사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작은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가 52,000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박현산 대리님의 컴투스 설명이었습니다. 가격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넥센타이어 등의 종목 낙폭이 커지고 있네요. 넥센타이어까지도 마이너스 7%대 급락하면서 자동차 관련됐다 하면 거의 다 신저가 분위기입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 장 내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